여러분 반갑습니다. 반도체 오빠 천모쌤입니다. 일단은 저녁 시간이 다가오는 것 같아요. 저녁 시간 다가오니까 여러분들 한번 영상 꼭 한번 시청해 주시고 저녁 맛있게 드시고 또 하루를 잘 마무리 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보니까 미국 연방준비제도 FED라고 하죠. FED. 연방준비제도가 이제 인플레이션 둔화와 탄탄한 경제 성장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은 것으로 봅니다. 모두 잡은 것으로 본다. JP 모건이 최근에 실적을 발표를 하면서 이 같은 금리 인하에 대한 평가를 내놨어요. 올해 3, 4분기 실적 시즌을 열어젖힌 금융사들이 호실적을 기록하면서 미국 경제는 자신감을 약간 되찾은 것으로 이제 보입니다. 금토에 따르니까 JP모건 체이스, 웰스파고, 블랙록, 하여튼 미국의 주요 은행들은 지난 11일 올해 3, 4분기 실적을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금리 인하 국면에서 보니까 3, 4분기 수익이 감소할 것이다. 그런 예상과 다르게 글로벌 은행들은 호실적을 보였는데 JP모건 매출 427억 달러의 주당 순이익이 EPS가 4.37달러 기록을 했고요. 금융정보업체 팩트셋에 따르니까 매출은 414억 3천만 달러, EPS 3.99달러를 넘어선 깜짝 실적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또 올해 전체 실적 전망을 상향 조정을 했는데 JP모건의 제러미 바눔의 CFO가 이런 실적은 연착륙과 부합하는 결과다. 지금의 미국 경제는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은 일종의 호황이다. 보통 우리가 골디락스라고 합니다. 골디락스. 이날 JP모건의 주가는 전일 대비 4.44% 올라서 222.29달러, 222.29달러로 이제 마감을 한 거죠. 미국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도 호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주가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을 했고 블랙록의 3, 4분기 매출은 52억 달러, EPS는 11.46달러네요. EPS는 11.46달러. 시장의 전망치를 넘어섰습니다. 블랙록의 운용자산 11조 5천억 달러에 달했고 순유입액은 2,210억 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웰스파고는 매출이 예상보다 저조했는데 EPS 기대를 웃돌다 보니까 큰 폭으로 주가가 올랐고 웰스파고의 3, 4분기 매출은 203억 7천만 달러로 예상치를 밑들었어요. 그런데 EPS가 1.42달러로 1.28달러를 기록할 것이라는 예상치를 상회를 했죠. 덕분에 웰스파의 주가도 5.61% 상승을 해서 60.99달러를 기록을 한 겁니다. 이번 실적 발표로 이제 월가에서는 미국 경제가 경기 침체 없이 인플레이션을 낮춘 데 성공을 했다고 합니다. 금융투자 전문 매체 밸런스의 레베카가 낮은 금리는 우려했던 것보다 덜 해로웠다. 전반적인 경제에 대한 긍정적인 신호로 소비자의 재정 건전성과 기업 활동을 대비하는 은행의 결과는 사람들이 여전히 지출하고 있고 대기업들이 대규모 거래에 대한 의지를 계속 되찾고 있음을 반영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전문가들은 소비자 지출과 대출 수요 차원에서 리스크가 여전히 존재한다고 합니다. 월스트리트에서도 그래요. 이번 실적을 보면 카드 지출 증가가 둔화되고 카드 지불이 늦어지는 현상이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JP모건은 엔데믹 이후로 지출 급등에 따른 역기저 효과로 설명을 하는데 소매 지출이 약화되고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실적 발표는 그동안 높은 이자율에서 벗어나기 시작한 미국 경제의 현실을 보여주고 대출 수요는 여전히 약하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자율이 높은 상태로 새로운 대출을 받지 못하고 있고 이는 소비자들이 새로운 부채를 지는 것을 주저하거나 적어도 연방준비제도가 기준금리를 더 낮출 것이라는 신호를 보낼 때까지 기다리고 있다는 그런 신호라고 이제 경고를 하는 거죠. 경고를 하는 거고요. JP모건에서는 CEO는 미국 경제가 아직은 탄탄하지만 내외부 요인이 함께 악화되는 것이 문제다. 지정학적인 리스크가 악화되고 있는 상황인데다가 인플레이션이 둔화되고 미국 경제가 회복성을 유지하는 동안에 대규모 재정 적자, 인프라 필요, 그리고 무역 구조 조정, 세계적인 그런 재무장 등 몇 가지 중요한 문제가 남아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JP모건, 블랙록, 코실적
금리 인하는 문제 없다. 일단 금리 인하 앞으로 더욱더 완전 가동되겠죠. 그리고 중국이 또 골 때립니다. 중국 정부가 그 내놓은 추가 경기 부양책의 세분행이 부족하다는 또 지적이 있어요. 대규모 유동성 공급을 기대하면서 이 상승했던 주가가 다시 또 빠르게 현재 상승폭을 반납하고 있고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하락. 아주 신나게 또 하락을 하네요. 중국 정부는 12일 날 경기 부양을 위해서 국채 발행을 대폭 늘 계획이라고 밝혔는데 뭔가 구체적인 규모랑 방법이 공개되지 않았어. 규모가 안 나와. 규모. 방법이 없다. 중국의 시장 전문가도 시장은 중국 정부가 국경절 이후로 추가 부양책을 발표할 것으로 기대했다. 적으면 1.5조 위안이니까 1조 5천억 위안이겠죠. 많게는 15조 위안 규모의 부양책을 기대했지만 실제 발표는 기대치에 미치지 못했다고 합니다. 블룸버그에서는 이번 중국 정부의 발표에서 절박함이 느껴지지는 않는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경제를 성장 궤도로 올려두기 위해서 소비 증대가 필수적이라는 견해에 부합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로이터스도 경기 부양책 규모가 정확하게 나오길 바랬던 투자자들에게 실망감을 안겨줬다는 겁니다. 실망감을 안겨줬다. 특히 약 1시간 동안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보니까 그 디플레이션에 대한 언급이 부족했답니다. 디플레이션. 중국이 디플레이션 극복을 위해서 충분히 노력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다는 거죠. 일단은 그 BNP 파리바에서 그 이코노미스트가 그래요. 소비 진작책이 매우 약해 보이고 중국의 경제의 그 두 가지 문제인 디플레이션이나 부동산 시장 침체가 중대한 전환점을 맞았다거나 바닥에 도달했다고 하긴 이르다고 합니다. 그리고 ANG 중화권 수석의 이코노미스트도 이번 정책은 거시경제적 관점에서 괜찮지만은 시장은 더 많이 바란다. 모두 숫자를 기다리고 있는데 나오진 않았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중국 정부의 추가 부양책이 시장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면서 주가도 곤두박질 칩니다. 지난달 초 2,700 수준이던 중국 상해지수가 경기부양 패키지 기대감에 이달 8일 3,489까지 치솟았는데 이번 추가 발표 이후에 3,217까지 내려앉아요. 같은 기간 11,495.10까지 올랐던 선진 지수도 1060.74로 상승폭을 빠르게 반납을 하고 있습니다. 상하이 선전 증시 시가총액 상위 300개 정도로 구성된 CSI 300 지수는 경기 부양이 시작된 이후 지난 8일까지 27% 뛰었는데 이후 사흘간 8.7%나 내렸다. 일단 공식 재정 적자 수정이나 특별 채권 발행 등은 인민대표회의 승인 없이 발표할 수가 없어서 큰 기대는 하지 않았다고 하죠. 그러면서도 만약 중국이 증시 부양을 원한다면은 지난 2008년 원자바오 총리의 4조 위안 부양책 발표 때처럼 특별회의를 소집을 해가지고 미래 지출 목표에 대한 언급은 언제든지 할 수 있었다고 이렇게 언급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어 시장의 기대치가 과도했던 부분도 있었던 만큼 향후 실망 매물은 줄어들 수 있다. 중국 정부가 경기 부양 의지를 구체적인 숫자로 보여줄 필요는 있다는 거죠. 아직까지 보여주진 않아서 이번 주 이제 월요일부터 또 장이 열릴 텐데 내가 볼 때 좀 내려갈 것 같아요. 또 오른 만큼 또 신나게 또 폭락이 오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봅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참고하시고요. 저녁 맛있게 드십시오.